거짓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가짜, 허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로 하는 행위를 거짓말이라고 하고, 말하는 이가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하는 실제와 다른 발언 또는 일부만 사실인 발언, 그리고 또 혹은 사실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은 보통 비밀을 지키거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감정을 감추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수치, 공포,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짓말 시대, 새빨간 거짓말이 난무하며 언론조차도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없는 광고와 프레임에 갖춰진 조작된 뉴스만이 세상에 혼미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대는 이제 진실마저 왜곡되고 오직 진실 그 자체로서 진실의 의미가 사라져간 조작된 진실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하며, 그 깨어남 속에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 전달해 드리는 KTN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네네, 매우 많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이 정말 많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후로 가장 거짓말의 풍요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거짓말의 풍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이슈 중에 가장 핫했던 이재명 구속영장. 검사 독재! 야당 포기해! 민주화 시대! 축하한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게 뭐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건희 특검도 있고. 네네네. 샘 3,300 둘이서 만나면 통정매매 살짝 큰 8만주 도이치모터스 구제공소시효 따뜻한 데이트 주가 조작이 있어서 더 좋아요. 거짓말과 연결했을 때 정치인들이 거짓말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거짓말.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해야 될 수 있을지 정말 우리 자체로서도 판단하거나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의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그 정치인이 어디까지가 정치인인지 그 정의부터 새롭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은 어떤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시험 봐서 들어간 9급부터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린 새로운 정의를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 카더라 통신에 의한 매우 심각한 사태죠.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거짓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인생마저도 파탄의 길에 이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경제적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 늘 있는 이슈기는 하지만요. 1등급 한우 반값에 몰린 소비자들. 금요일부터 대대적 할인 시작이라는 저희 뉴스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이제 뭐 모든 게 다 올라 있어서, 그쵸? 네. 오름이라는 것도 있고 내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우 그 유통상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도축업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그 거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그 세일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지, 아니면 거대 유통사들을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이어도 경제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네.
소비자들은 어떨지 그게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이 중요한 건 가스비입니다. 가스비. 소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스비죠. 그쵸. 누군가가 가스비를 넣어준다던가 결코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스비 폭등상에서도 겨우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30기가를 준다는 이런 천박한 정책은 태어나서 처음이죠. 예. 네. 위험한 거짓말 중에 하나겠죠. 아, 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유통 말씀해 주셔서 네네. 또 경제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이 또 네네. 중국 비자가 네네. 본격화됐잖아요, 발급이. 네네. 그러면서 좀 한 주 당겨진 거긴 하지만 네네. 오늘부터 비자 발급 본격화, 중국 관광객 화장품 유통 기대라고 기대 상승이라고 해서 네네. 13일자 기사인데요. 이 지금 비자 발급이 본격화돼서 움직이는 부분은 어떤 영향들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이 본격화된다고 해서 화장품 매출이 과연 오를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어짐의 효과일 수도 있죠. 저희 뉴스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번 주에 또 핫하게 네.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 시민들의 분노, 요진 특혜 수상하다 이렇게 네네. 해서 기사가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고양 특례시에 지금 이게 시청 이전 문제를 두고 네. 이동환 시장과 그 주민들과의 네. 그 마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과 시장의 마찰일 수도 있고요. 네. 한쪽의 면에서는 부동산 특혜라는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독선과 독단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네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혹시 둘 다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뉴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는 일단 시민들이 현지의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참조할 사안은 경기도 도청의 청원 게시판에 가면 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서명 운동이 지금 하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네. 5만 뷰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댓글이 거의 한 10,000여 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 이전에 대한 그 심각성이 이미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거짓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청와대 이전이죠. 맞아요.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는 고향 시민과의 완벽한 네. 공개적인 지금 소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소통이 없다면 시장의 어떠한 말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겠죠. 네. 네네. 거기 현지 주민분들은 굉장히 의견이 사실 반반입니다는 거짓말이더라고요. 네네.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으셨고, 심지어는 그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일산에 네네. 그 백석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오면 당연히 나쁘지 않지만 굳이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서까지 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행태와 현장의 느낌은 많이 틀립니다. 네. 촛불 이런 규모가 됐을 때 그 규모를 아실 겁니다. 100만 명 가까운 그렇죠. 고양시에서 그 정도 규모의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일단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지금 지방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고양신문 정도 아니면 이제 경향의 사설 정도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보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시장 및 그 행정에 수반되는 보도자료 레벨의 지금 기사만이 보도되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맞아요. 집회하시는 네네.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반대쪽 분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네. 다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소식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고 취급받는 자들의 가장 모순적인 행태가 그런 형태입니다. 경찰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이게 경찰인지 사찰을 하고 있는 맞아. 어디 심부름센터 직원들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자기 자신을, 시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태. 그날 그 당시에서도 그 시장님의 그 자태가 좀 권위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맞아요. 과연 소통하기 위한 자리에 정보경찰과 맞습니다. 그런 경찰들이 웬 말인가. 이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맞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또 저희 이제 기사 중에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연예 기사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 안타깝게도 네. 블랙핑크, 네네. 영국 블랙핑크 최고 대중음악상 불발, BTS에 이어 고배라고 네네네. 올라왔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네. 저는 기대했거든요. 네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BTS도 못 받았고, 아직은 먼 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이거를 이제 문화평론가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테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의 발전은 어쩌면 국격과 극도 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문재인이 있었다. 그 당시의 문화 정책과 그 당시의 한국 대중 예술을 지향하는 이 많은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서 맞아요. 일으켰던 모든 것들, 맞아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물론 그들이 뛰어난 것은 전 세계가 압니다. 하지만 어떤 상이나 맞아요. 상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국격과 그 한 나라의 문화적인 자존심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좌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블랙핑크나 BTS는 자격은 일단은 엄청나죠. 최고. 네, 그 외에 부수적인 점수에서 약간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에서는 전 세계적인 K 트렌드의 팬데믹 안에서 두려움이 약간의 발현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OTT의 모든 부분에서도 K-팝과 맞아요. K-영화, K-드라마가 지금 K 컨텐츠가 손답지 않으면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좌우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지금 OTT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네네. 주에 또 핫하게 네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연애 대전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공중파라기보다는 볼 수 있는 전도연하고 정경호 네. 키스신 로맨틱 텐션 일타 스캔들 시청률 최고 OTT 네. 통합 콘텐츠 랭킹 1위 기록. 네네. 예, 이렇게 기사가 저희가 또 나갔어요. 정말 핫하잖아요. 요즘에 일타 스캔들. 네네네. 예, 그러니 방금 말씀하셨던 네, OTT를 한국 콘텐츠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네.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저도 이제 즐겨 보는데요. 네, 드라저씨. 예. 프리티 우먼의 한국적 어. 투영성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제가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희 상관없고요. 아무리 봐도 연인 정도의 사이를 외형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한 드라마적 연출 기법과 그 배우들의 연기, 특히 저 남자 배우의 저 찌질함, 거의 이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저 나이 차이를 극복해낸 하나의 로맨스, 한국형 로맨스, 송해를 자극한 저 나약함, 살을 너무 많이 뺐어요. 아, 맞아요. 요즘 배우들 다시 네. 재기할 때 보니까 살들을 굉장히 많이 빼서 부럽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거짓말이 있죠. 아. 과연 일타 강사가 이런 로맨스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일단 드라마 스캔들- 속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짓말. 그렇죠. 드라마의 거짓말이죠. 그렇죠. 드라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짓말.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많은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오늘 시간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조금은 거짓말 속에서 사랑의 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맞아요. 한국을 빛내고 있는 한국의 독립투사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의 가장 일선에 선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뒷받침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일컫는 자들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핏대 들고 고소고발보다는 일단 튀르키예라도 기부하고
또 그것 외에 우리 기부할 건 많습니다. 대원에도 기부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것을 정신이 이제 앞장서야죠. 고소 고발보다는 그들과 동참해서 손잡고 같이 기부를 하는 형태. 내 주머니에 넣는 정신이 아니고 사회와 세상, 특히 튀르키예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 주머니에 넣지 않는 정치인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이미지적으로 그래도 네네. 험 앞에 서서 하시면 더욱 좋기는 하겠죠. 네. 많은 시간을 이게 한 주간의 이슈여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몇 개 추려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 네네.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또 문화나 연애 쪽에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쉬시는 일요일 날 즐겁게 영화라도 한 편 찾아서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KTN 현장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고양시 시청 신청사 이전 반대 집회 현장 소식과 K콘텐츠 영화 제작 발표회 및 시사회 현장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신청사 이전 발표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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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영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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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민이 합의한 대로 원한 대로 착공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느닷없이 평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고양 시민을 원도심과 또 신도시로 갈라치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이번 고양시청 일산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균형 발전의 파괴입니다. 확정된 신청사 원안대로 짓지 않고 일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덕양과 일산의 오래된 불균형이 더 심화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일산으로 이전한 상황인데요. 600년 전통을 가진 고양시의 심장, 고양시청을 일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덕양은 더 황폐화가 됩니다. 1413년입니다. 바로 우리 원당의 우리 고향의 상징인 고양시청 그 전신인 군청이 들어선 게 바로 1413년 600년이 넘었습니다. 신도시가 생길 때 우리 원당에 있던 공공관소들 99개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시청 하나 탈락 남았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개고 아랫돌 빼고 그만하십시오. 달랑 하나 남은 덕양이 하나 남은 시청 빼가지 말고 외부에서 고양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시에 있는 금융기관 본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을 서울에서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하나 남은 고양시청 빼가지 말고 외부에서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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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고양시청 이동환이 말한 대로 이전해버리면 6천억 이상의 손실, 또한 가늠할 수 없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가치 상실, 고양선, 고양시청역, 화수역 흔들립니다. 원당이 황폐화되면 덕양이 황폐화되고 고양시 모두가 황폐화됩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원칙대로 시민의 뜻대로 고양시의 자존심, 고양시의 역사, 고양시청 반드시 우리 주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은 2,950억 예산 절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초등학생도 웃을 것 같은데요. 요즘 빌딩이 현재 매각해도 약 5천억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2,950억을 들여서 확정된 신청사를 왜 5천억 대형 빌딩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또한 기존에 4년간 적립된 고양시청 원안대로 적립하기 위한 기금이 2,200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를 일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매몰 비용, 또한 소송 비용, 매각 이익과 임대 이익의 기회 비용이 상실되며 그거는 단순 산술만으로도 6천억의 손실이 고스란히 고양 시민의 몫으로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청사 건립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인 자산 가치의 손실입니다. 금쪽 같은 그린벨트가 고양시청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당의 신청사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약 3배 내지 5배 자산 가치가 증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해제를 취소하게 된다면 모처럼 맞이한 덕양구의 자산가치 증식은 상실돼 버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광역교통망 확충의 기회 상실입니다. 그동안 덕양은 일산 대비 또한 경기 북부의 타 도시 대비해서도 광역철도망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모처럼 고양선이 고양시청역 그리고 화수역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시청이 이전함으로 인하여 시청역도 흔들리고 화수역도 흔들리고 인근의 식사역 그리고 고양 관선역까지도 광역 확충망 기회를 상실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퇴행적 정책을 당장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고양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고양 특례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특히 고양시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에 있는 걸 일산에 가져갈 게 아니라 일산 백석의 요진타워에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됩니다. 벤처타운으로 조성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나가라고 명한 금융기관 본점을 유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600년 역사의 자존심, 고양시의 심장인 고양시청이 바로 덕양과 일산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고양시청을 원안대로 착공하는 것만이 지방자치법을 어기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명분과 자존심 외에도 실리를 따져봐도 실용주의로 접근해도 고양시청을 원안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만이 고양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길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문명순 고양시청 반드시 주민과 함께 사수하겠습니다.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 특례시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백석동 요진빌딩 업무빌딩으로 이전 발표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발표를 처리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기존 행정 절차 무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둘, 요진타워는 12년 전 이동환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재직 시
학교 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해 준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고양시와 10수년에 걸친 소송으로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요진 타워에는 요진 소유의 벨라시티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있으며 미분양 상태로 시청 이전 시 요진그룹에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요진 사건 2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양 특례 신청사 백석 이전 시 기정시청 주변 덕양은 슬럼화되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는 막막하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여 요진그룹에 배를 채워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넷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허상이며 망상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조감도 한 장 가지고 원당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고양특례시 신청사를 원하는 대로 존치하고 백석 업무 빌딩은 기업인과 청소년들의 기업 재창조에 쓰이기를 바라며 고양특례시 신청사 원안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걸기대회 및 법적 추정을 계속할 것이며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7일 고양특례시 신청사 덕양 원당 존치 추진위원회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은 원당에, 시청은 원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민심을 이기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끝내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도 무너뜨리고 지방자치도 세우고 민주주의를 확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양구시 지역 불균형 급행한다. 신청사는 원대로 작동하라. 신청사는 원대로 작동하라. 원안대로 진행했을 때 그 당시에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이 고양시가 특례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의 고양시청은 너무 낡아서요. 정말 피가 줄줄 새일 정도로 고양시의 특히 특례시의 시청이라 하기에는 안전진단도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안전면에서도 위험하고요. 예, 주민들도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뭐 주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양시청을 새로 건립하자는 부분은 30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특히 4년 전부터 고양시 의회와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방자치법 구조에 의해서 이 신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4년간에 걸쳐서 시민의 뜻대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에는 신청사에 대한 고양시청에 대한 주소지도 명백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4년간에 걸친 합법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환 시장은 일방적으로 고양시청에 공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나쁜 전례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대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득한 모든 제도들이 시장 한 명이 바뀌면 일거에 바뀔 수 있다는 행정에 대한 공공에 대한 신뢰성이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비용이 약 2,950억으로 추산되는데요. 그 부분을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만 4년간 저희가 시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에 시의회에서 다 결정이 됐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고양시청을 정말 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덴마크와 컨소시엄을 매칭한 그러한 국제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이미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지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 4월 1일에는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행안부 또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도 모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건립용으로 그린벨트가 특수 목적용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이제 착공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올해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월 4일 날 일방적으로 이동환 시장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지풍파를 일으킴으로써 시민의 신뢰도 훼손됐고 갈등도 심해졌고 이 분열의 아수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 액정이 깨졌네요. 제폰이 여기 맡겼다고 해서요. 무슨 일 있어? 네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 수치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또 들이랑 같이 지냈었고, 근데 항상 너무 이쁜 아이들이 곁에 있다가도 보는 것 같은데요? 사진 찍을게요. 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일부러 좀 외면하기도 하고. 감정이 아직 네 영화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좀 뭉클하셨던 감정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네. 또 굉장히 많은 강아지들하고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또 네. 본인 작품에 이렇게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현석 배우님. 네. 근데 진짜 뭉클한 순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훌륭한데요. 법이 인정한 민혜이기 때문에 법민여를 부정한 사람들은 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민여와 함께 민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살아가는 데는 의사와 표시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은 같죠. 요즘에 졸업 시즌인데 졸업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도 축하하고 주는 것도 같은 기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법으로 들어갑니다. 네. 법으로 가면 네. 갑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을이라는 여인을 본 순간부터 홀딱 가버렸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을 정취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을려를 조사해 보니까 반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 반지를 선물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갑이 완악 짠들여 가지고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갑이 줄 마음은 없었는데 반지를 줬어요. 나를 꼬시려고. 그렇죠. 제가 졸지에 을이 됐네요. 어쨌든 미녀니까. 네, 그럼 그 반지는 누구께요?
저 거죠. 왜요? 마음은 없었지만 일단 나한테 줬잖아. 행위가 이루어졌잖아. 줄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하고 상관없이 줄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은 줄 마음이 없다고요? 네 사정이라고요. 네 사정. 그렇습니다. 예, 바로 법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선물을 주고 다시 돌려줘야 된다면 내가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받은 사람이. 네. 그러면 졸업 선물을 주고서 야, 줄 마음 없었어. 3일에 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물 받은 사람이 못 쓰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사실 선물이라는 거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대체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맞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울려가 알았어요. 그 짠돌이가 나한테 반지를 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또 갑이 사귀는 과정에서 말을 또 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나한테 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 그 반지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도. 왜요? 제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법에서 줘야 돼 그러면 네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줘야 돼 그러면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겠죠. 뭐 전화 통화에 녹음이 있을 경우나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나 또 친구들의 얘기를 정황상 볼 때 저 사람이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 누구 거죠? 그러면 좀 애매해질 것 같기는 애매해지죠. 해요. 그런데 판사가 이제 법정에 왔을 때 뭐라고 편기를 하냐면 을레에게 물어요. 당신이 이거 당신 거라고 주장하는데 찔리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서 내 거라고 주장은 자체는 찔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을려가 찔립니다. 그래요. 왜? 선서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돌려줘. 그건 무효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헐. 자, 그래서 법이에요. 자, 조문을 가지고 봐볼게요. 네. 갑이 어쩌다 마주친 이후 사랑에 빠진 을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 의사 없이 금반지를 선물로 전달했어요. 진위 없이 준 금반지 소유권 누구 거라고 그랬죠? 진위 없이 준 거는 저 사람 거? 내 거지. 받은 진위 없이 준 거는 내 거지. 진위가 있든 없든 일단은 받으면 받은 거예요. 내 거. 네, 준 건 준 거고 받으면 받은 거죠. 제 거요.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이제 법에서는 용어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갑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의사를 표시했다.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 법하는 사람들이요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잘난 것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네. 이제 표의자인 갑이 줄 의사 없이 을에게 금반지를 환심을 사기 줬던 거죠. 이거 누구 거라 그랬죠? 제 거요. 상대방 거죠. 그래서 상대방. 유효하다. 효과가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네.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줬는데 이 상대방이 갑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의도를 알았어. 네. 이럴 때는 어쩐다고 그랬죠? 저 사람께 돼버린다고. 그렇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판사가 그건 무효야. 받은 건 무효야 하고 돌려주라는 제가 거죠.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법을 하나 공부했어요. 네. 107조 지금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도식을 보고 법을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표의자는 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을에게 받은 금반지를 을에게 받았어요, 갑이? 아니지. 갑에게 을에게 준 금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을 경우는 여기 진위 없이 준이라고 했으니까 진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돌려준다가 맞나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제 법 제목을 보고 유추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걸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에 없이 그러니까 진위 아닌 걸로라도 줬으면 내 거. 준 거다.
줬으면 준 거다. 당신이 줄 마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알았을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그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장기자랑입니다. 죽이고 싶은 장기자랑입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데. 시즌2가 앞으로 7일 후 돌아옵니다. 안녕! 마인드 슬랍, 인헤일, 파우스, 붐. 그 역시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세팅, 모든 대통령한테 스타죠. 나한테 스타. 알았어, 이래 소망. 그러니까 날 수학여행 가득 채워줄게. 문 닫아라. 오늘 영어 못한다. 나도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끝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사무시키면 내가 경찰로 안 보이죠. 우리 이제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 아닌 사람으로서. 휴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또 들이랑 같이 지냈었고, 근데 항상 너무 이쁜 아이들이 곁에 있다가도 보는 것 같은데요? 사진 찍을게요. 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일부러 좀 외면하기도 하고. 감정이 아직 네 영화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좀 뭉클하셨던 감정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네. 또 굉장히 많은 강아지들하고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또. 네. 본인 작품에 이렇게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현석 배우님. 네. 근데 진짜 뭉클한 순간들이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뭔데요? 공식. Excuse me. Are you Mr. George Clooney? No. 조금만 벌려주세요. 조금만 벌려주세요.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전복막 세일이에요. 와규 전복막 세일. 자, 와규 불고기도 그냥 찾아와서 보시면 돼요. 우와. 와규 불고기 값이에요. 자, 그냥 찾아와서 좋아서 조금만 여기다 같이 양념 해도 돼요. 여기 조금 더 되니까. 그 소고기 드시고. 한우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정도 싸졌습니다.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오늘은 시범 행사였고 본격적인 할인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3일 동안 전국 하나로마트 980개 점포에서 열립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결합니다. 잘 뺏어서 공격적에까지 안정적으로 듭니다. 띄웠어요. 해머. 김민재가 막아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나폴리 프리킥입니다. 멀리서 올려줍니다. 완전히 멀리 왼쪽 김민재 뛰어갑니다. 김민재 찾았어요. 살려요. 저희 KTN 뉴스 브리핑은요, 매주 일요일 2시에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과 알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제보는 KTN으로 많은 제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현장 취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